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FS와 라이브 엑셀 또는 솔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승용차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뒷바퀴가 모두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승용차는 물론 SUV나 4휠 드라이브라고 하는 차량들조차도 앞바퀴가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바뀌더니 이젠 뒷바퀴조차도 독립식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뒷바퀴에서도 이 라이브 엑셀 방식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엑셀 방식을 앞뒤 모두에 적용한 차량은 집 랭글러, 토요타 랜드크루저 70 시리즈 그리고 벤츠 G 웨건 등으로 몇 종류 남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G 웨건의 경우도 2019년형부터는 앞쪽이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지만 G-웨건을 살 형편은 안되니 그냥 패스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런 변화들이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왜 모든 오프로드 차량 또는 SUV들이 라이브 엑셀을 버리고 독립식 서스펜션인 IFS로 전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들 같이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승차감이나 핸들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차량을 만드는 메이커의 입장에서도 더 나은 승차감과 더 나은 코너 안정성을 위해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오프로더들은 왜 이 라이브 엑셀 타입을 고집할까요?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성능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더 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좀 더 휠 트러블이 큰 차량입니다. 사실 오프로드에서 IFS 방식은 절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 큰 타이어를 끼우기 위해 리프트업을 하는데 이때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든 아니면 바디 블록을 끼우든 타이어를 보통 기존 사이즈보다 2인치 정도 큰 사이즈로 끼우는 경우는 어떤 형태의 서스펜션이든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2인치보다 큰 4인치나 심지어 그보다 큰 40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자 할 때 독립식 서스펜션은 라이브 엑셀에 비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 엑셀에 비해 IFS 방식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스펜션은 2인치 올리고 그리고 바디 블록으로 차체를 더 끌어올린 다음 원하는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 타이어의 접근각은 확보를 했지만 더 큰 휠 트러블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브 엑셀 차량에 비해 오프로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IFS의 구조가 라이브 엑셀에 비해 복잡하다 보니 강성에서 라이브 엑셀에 비해 더 불리합니다. 우리가 오프로드를 타다 보면 바위도 쳐박고 점프도 하게 되는데 구조가 단순하고 부품의 수가 적은 라이브 엑셀이 부드러운 승차감과 고속에서의 코너링을 위해 여러가지 부품이 복잡하게 얽힌 IFS에 비해 당연히 하체가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IFS의 경우 서스펜션 인치업을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 차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타이어의 크기가 커질수록 CV 조인트가 훨씬 잘 풀어집니다. IFS의 CV 조인트는 라이브 엑셀과 달리 상하 그리고 좌우를 조절하는 조인트가 좌우로 두 곳에 있기 때문에 라이브 엑셀에 비해 더 많은 피로를 받기 때문이며 제조사에서도 일반 도로에서의 내구성을 생각하지 저희들 같이 오프로드를 타며 험로를 마구 달리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크기 이상의 타이어를 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차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라이브 엑셀의 경우 IFS에 비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도 저렴한, 물론 그렇게 싸진 않지만 하여간 IFS에 비해 금전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인치가 아니라 6인치 이상도 어렵지 않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파트가 간단하고 큼지막하기 때문에 각종 파트가 깨지는 확률이 훨씬 적은 것은 물론이며 IFS 차량 CV에 붙어있는 고무 부츠 같은 게 라이브 엑셀 방식에는 없기 때문에 산길 주행 시 나뭇가지 등의 부츠가 찢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똑같은 2인치 또는 4인치 리프트업을 한 차량이라도 IFS보다 라이브 엑셀이 훨씬 휠 트러블이 크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IFS에 비해 험로 주행 능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일부 오프로드들은 앞쪽 서스펜션을 잘라버리고 라이브 엑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 라이브 엑셀의 휠 트러블이 최대로 나오도록 제작하여 앞뒤 라이브 엑셀은 못 미치지만 나름 라이브 엑셀 차량의 장점과 IFS 차량의 장점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오프로드 차량을 원하신다면 꼭 라이브 엑셀이 장착된 차량을 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한국과 같이 차량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라이브 엑셀과 같이 큰 휠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경우 차선책으로 꼭 선택해야 할 업그레이드 품목이 바로 럭커입니다. 럭커가 장착되어 있다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라이브 엑셀 차량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렌즈로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이 오프로드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럭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트랙션 컨트롤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랙션 컨트롤의 경우 일부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터보렉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터보 차량보다 아직까지 NA 차량을 고집하는 것과 같이 오프로드에서도 트랙션 컨트롤이 장착된 차보다는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럭커가 훨씬 우리 오프로더들에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로버와 같이 전자장치가 많은 차량은 절대 오프로드의 끝판왕은 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프로드를 즐기는 경우는 모를까 절대 이런 차로 오프로드 자주 타다가는 뒷감당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IFS의 장점은 승차감이 좋고 고속 주행에서도 훨씬 핸들링이나 코너링이 뛰어나며, 또한 디퍼런셜이 없다 보니 최저 지상고가 라이브 엑셀 차량에 비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엑셀의 경우 서스펜션 강성이 훨씬 뛰어나며 서스펜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 보니 큰 타이어를 장착하기 쉽고 오프로드 주파 능력에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입니다. 하지만 IFS 사랑을 가진 분들이라도 럭커를 달게 되면 충분히 라이브 엑셀만큼의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FS와 라이브 엑셀에 대한 차이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